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따리에서 리장까지는 버스로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터미널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리장 고성까지는 다시 택시로 10분을 가야 합니다. 고성에 도착하자마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독특한 분위기에 우선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세계 여행지 중 하나라는 리장은 낭만적인 정서가 묻어나고 정말 이국적입니다. 성곽도 없는 고성이지만 거리마다 공예품 색깔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연인들의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이며 여행자들의 훌륭한 쉼터이기도 합니다. 아침, 오후, 밤 모두 아름답다는 고성. 여행자들로 넘쳐나는 고성의 오후를 먼저 만났습니다. 쾌활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좁은 골목길에 볼거리, 먹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아 진풍경이 많아서일 것입니다. 고성 남쪽에서부터 걸어서 고성의 중심지이기도 한 스팡제까지 찾아갔습니다. 지도를 몇 번씩 봐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낙타방울이라는 투어링을 파는 공예품 가게가 보입니다. 주홍색, 파란색, 초록색 등 색깔도 다양하고 오각형 형태로 동그랗게 각을 깎아 만들어 모양도 보기 좋습니다. 커우먼관 앞에 이르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홍등이 걸린 음식점들이 길을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고성 안을 흐르는 하천을 따라 멋진 분위기의 식당들이 많습니다. 대낮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앉아 요리를 즐기고 있으며 호객도 합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자그마한 인공하천을 따라 하늘과 홍등이 비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낭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천과 홍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발길을 떼기 힘들게 합니다. 고성 안에 있는 집을 개조해 만든 커잔도 많습니다. 대부분 예쁜 홍등을 집 밖에 걸어뒀습니다. 리장 고성의 스팡제는 넓은 광장이고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고성 골목과 거리가 아주 좁은 데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 리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나시족 옷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애교 넘치는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아가씨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얇은 금박으로 치장한 모자는 소리도 찰랑거리지만 사람들의 미소와 더불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넓게 원을 그려 남녀노소, 중국인, 외국인 함께 어울려 제기를 차면서 노는 모습도 아주 진풍경입니다. 아이들도 신나서 보고 있고 외국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바라봅니다. 스팡제 부근의 술집들은 대낮부터 시끄럽습니다. 민속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아가씨들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리장에서는 낮과 밤 구별 없이 이렇게 흥청망청 요란스럽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면 여행객들을 유혹하려는 몸짓과 노래들도 귀찮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겁습니다. 나시족 동바 문자를 캐릭터로 만든 물건뿐 아니라 이국적인 공예품과 지역 특산의 먹거리들도 재미있습니다. 색감도 은은하고 채색도 포근합니다. 아기자기한 모양도 예쁘지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독창적인 구성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원래 이 고성은 약 800여 년 전 구축된 곳인데 당시 통치자의 성이 목이었기에 사방으로 성곽을 쌓게 되면 혼자가 되니 길한 모양이 아니라 성곽 없는 고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송시대 이래 차마고도의 윈난성 서북지역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고성의 모습이 푸른 빛이 도는 벼루의 형상을 닮아 따옌이라 하는데 옌과 이엔은 동음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을 따옌 고성이라고도 합니다. 스팡지에서 북쪽으로 난 길 신화지에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성 저수지가 있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전 국가주석 장쩌민이 쓴 세계문화유산 글씨가 적힌 벽에 은근한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풍차 2대가 물을 끌어올리면서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차 뒤로 홍등빛이 만발해 더욱 빛나는 집들이 불이라도 난 듯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가 질 듯 말 듯한 하늘과 어울려 환상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낙타방울로 만든 터링인 나무 판자에는 자기 이름과 소원을 적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터링을 따라 시선은 자꾸 붉은 조명으로 빛나는 멋진 집들을 향해 갑니다. 다시 하천길 똥따지에를 따라 내려오면 어둠 속에서 홍등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하천에 반사된 홍등이 이다지도 아름다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엿 하나를 샀습니다. 엿 뭉치가 벽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쭉 잡아 빼니 길게 엿가락이 늘어납니다. 달기만 하고 별로 맛은 없는데 벽에서 잡아 빼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니 정말 별나 보입니다. 촛불을 태운 종이배를 띄우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롱한 불빛을 담고 하천 위를 흘러가는 수많은 종이배는 어디에선가는 멈추겠지만 영원히 흐르는 마음을 담은 것처럼 아주 선명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책자들에서도 이곳을 혼자 와서 연인을 만나 둘이 돼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 듯 충분히 낭만적인 여행지입니다. 한 술집에서 기타 치며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앉은 연인들은 사랑 고백을 하는 듯 다정해 보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지만 사람들은 그런 모습도 보기 좋은가 봅니다. 이렇게 리장의 아름다운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장 고성에서 서북쪽으로 15km 거리에는 최고봉이 해발 6,000m에 이르는 위룽설산이 있습니다. 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설산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산 정상을 보면 하얀 눈이 1년 내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구름에 살짝 가린 듯 보일 듯 말 듯 해도 분명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마침 날씨도 쾌청하고 하늘은 마냥 푸른색입니다. 가파른 길을 승마로 오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말을 끌고 오며 안장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마부들과 자꾸 눈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니 이곳 위룽 치마창을 출발해 까오위엔 후와 윈빈린 첸무 차오핑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인가 봅니다. 드디어 마부가 앞에서 줄을 잡고 끌어주는 말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부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미 수없이 올랐을 길을 따라 말이 저절로 잘 오릅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오르는데 자꾸 몸이 앞으로 숙여지기도 하고 허리가 꽤 아픕니다. 마부 중에는 여자들도 있는데 가파른 길을 오를 때는 말 꼬리를 잡고 쉽게 오르기도 합니다. 말들은 질퍽한 길에서도 스스로 만들어준 발자국을 따라 차분히 그러나 가끔은 껑충껑충 오릅니다.
3시간 가까이 말을 타고 올라가야 정상 부근 평원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마창에서 출발해 1시간 30분가량을 올라가면 잔잔한 호수인 까오위엔후가 나타납니다. 호수에 비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U자의 산 능선을 따라 서로 대칭인 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보면서 잠시 쉬었습니다. 다시 출발했는데 아주 가파른 길에서는 모두 내리라고 합니다. 말들도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1시간 정도 숨가쁘게 올라가면 넓은 초원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말을 타고 오를 수 있는 이 넓은 평지가 해발 4,680m 지점이라고 합니다. 평지인 초원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간이 식당에서 파는 계란으로 간단히 끼니도 해결하고 잔디에 앉아 쉽니다. 예쁜 꽃밭도 있습니다. 연분홍 빛깔의 꽃이 녹색 초원에 한 점 붓칠을 한 듯 아름답습니다. 옆에서는 개와 닭들이 졸음에 겨워 졸고 있고 힘들게 올라온 말들도 잠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말들은 모두 주둥이를 마개로 가려 놓았습니다. 밥도 주지 않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이름 모를 독초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망하게 풀을 뜯고 있는 말의 모습이 가련해 보입니다. 저 배고픈 말을 다시 타고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 불쌍해집니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올라올 때보다 말들이 더 힘들어 보입니다. 내려가면서 다리의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힘이 더 드는 겁니다. 산을 내려가면서 보는 전망도 점점 넓게 펼쳐집니다. 다시 치마창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산을 오르는 경험은 매우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엉덩이가 좀 아프고 비록 눈 덮인 산 정상까지는 가기 힘들어도 리장에서의 승마는 정말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리장 고성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큰 호수 하나가 있는데 마치 해변처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옷을 벗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승마를 하면서 흘린 땀을 이곳에서 씻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말을 타고 산을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파란 하늘 때문에 눈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말똥 냄새가 좀 나긴 해도 종일 무거운 사람의 체중을 견디며 등산을 함께 했던 정겨운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리장 고성은 나시족의 터전으로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나시족은 강족의 한 부족으로 서기 3세기경에 리장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무교인 동바교를 신봉해 동바경이 전해지며 고유한 상형 문자인 동바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현존하는 상형 문자인 동바문자야말로 리장의 최대의 자랑이며 구경거리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자연의 열의 형태를 형상화한 독특하고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문자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이 문자는 이보다도 더 세련된 폰트 디자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리장 고성에서는 티셔츠에 동바 문자로 행복, 사랑, 장수 등을 새겨줍니다. 이름을 써주기도 합니다. 고르고 골라 한 가게에서 행복한 가정이란 의미를 담은 글씨와 여우예라는 닉네임도 새겼습니다. 파란 바탕색 옷에 나시족을 상징하는 3가지 색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얀색으로 밑그림을 그리더니 연두색, 주홍색, 하늘색을 차례로 그립니다.
마치 암호 같기도 합니다. 직관적으로 그 느낌이 전해지는 문자들입니다. 해와 땅, 나무와 사람이 서로 어울려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 합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옷에 물감을 묻혀 붓칠을 하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하면서 30분 만에 훌륭한 주문형 옷이 탄생했습니다. 옷을 새긴 후 찾아간 곳은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인 똥바즈팡입니다. 공장이라 하기에는 비교적 작은 가게인데 직접 종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종이의 재료를 끓이면서 나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직접 제지한 종이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지도, 사전, 책, 엽서 등 종이로 된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10장 묶음으로 된 아름다운 니장 고성의 사계절 풍광을 담은 우편 엽서를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나시족 할아버지가 엽서에 이름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13억과의 대화를 동바 문자로 멋지게 써줍니다. 이어 날짜를 쓰고 자신의 관인까지 찍어줍니다. 동바 문자는 1867년 프랑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아름다운 상형 문자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바 문자 연구소에서는 지금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장 고성에서 북쪽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헤이룽탄에는 연구소와 함께 동바문화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나시족의 인구가 30만 명 정도로 소수인데다가 점점 이곳 리장에서도 한족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고성 내에서 직접 동바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바문자가 상업화됐으며 관련 상품도 많다는 것입니다. 동바문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사전을 펴놓고 그야말로 문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동바문자를 직접 써주는 나시족 할아버지가 원조 동바문자를 써주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똥바궁 부근에 있는 2층 찻집에서 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멀리 산자락 위로 파란 하늘이 있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가옥들의 지붕이 보입니다. 창틀에서는 한 쌍의 동그란 풍경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살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광장에서는 나시족 아주머니들이 동바무용을 추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둘러서서 빙빙 돌며 살짝살짝 발을 내밀기도 하는 전통 춤입니다. 한낮이라 전통 복장과 춤 사이가 더 돋보입니다. 마치 하늘과 구름을 품은 듯 옷 색깔이 참으로 맑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주머니들의 미소도 오래 기억될 듯 합니다. 독창적인 상형 문자인 동바 문자 외에 전통적인 춤사인 이 동바우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시족 아주머니들은 밤에도 이 춤을 춥니다. 리장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홍등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맥주라도 한잔하고 거리를 걷다가 친근한 리듬의 반주에 맞춰 아주머니들과 함께 흥겨운 춤을 추어도 좋습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 아래에서, 밤에는 홍등과 함께 리장 고성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운 풍경으로 넘칩니다. 더구나 나시족의 춤사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고성 전체를 덮고 있는 동바 문자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